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중에 하나인 첨단산업특별법이 넉 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안이 있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장이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사정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구 5월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 회의부터 얘기를 잠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그 자리에서 연금과 노동, 교육 이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어제 그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쭉 봤는데요. 예. 대통령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 제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연금 또 노동, 교육 이 세 가지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 사회의 사실은 영린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예. 조속히 또 개혁하지 않으면 상처가 골마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비난을 감수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네, 개혁에는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저는 특히 사회적 약자가 그 인간적인 존엄성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섬세하게 이렇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도덕경에도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예. 작은 생선을 익히듯이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개혁을 할 때는 사회적 약자층이 수긍하고 감사해 하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섬세하게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원칙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야당과의 협치가 숙제죠, 지금. 그리고 3대 개혁 과제는 또 전문가와 함께 풀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3대 개혁 과제 모두 입법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는 그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 인하, 예산, 또 이태원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야당과 번번이 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연금 또 노동 교육 개혁 과제는 그 정치의 영역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 그래야만 그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 또한 이 개혁, 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지금 열심히 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자, 예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가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시안이었었는데 시안을 맞추지 못했어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내놔서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양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제 지금 그 심각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집권 여당의 리더십 그리고 야당의 책임감을 보여줘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뭐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또
내년도 성장률이 1%를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출 부진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또 가장 중요한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자본 유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국회는 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장 중재안을 2번이나 또 보류하는 이런 정치 실종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자치단체가 오늘 16일까지 예산 그 심의를 끝내야 하는 날이었고요. 예. 또 자치단체는 21일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야 취약계층을 공백 없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그 시급한 민생 예산을 조속히 좀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실 텐데 예. 이번 중재안이 서로 좀 한 발씩 양보한 아닌 만큼 양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줄 것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핵심적인 이견이 있는 것,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법인세법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1%포인트 인하에 동의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이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참,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예를 들면 저는 6을 써놓고 저는 6이지만 우리, 네. 반대편에서 보면 9지 않습니까? 예, 예. 네, 투자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있고, 또 첨단산업 생산수단 유치경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첨단산업 글로벌 기업의 생산수단 유치에 각국이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이 법인세 인하는 불가피한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지원법으로 삼성전자가 260조, 또 SK그룹이 29조, 또 IRA로 SK가 10조, LG화학이 4조 되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조차. 미국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그렇죠. 투자를 유치한 거죠. 그렇다 보면 한국의 첨단산업 곡간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리아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또 투자 촉진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또 경기 악화로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촘촘히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대기업들입니다만은 그래도 법인세 인하는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고. 네, 국내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OECD 평균이 21.5%고요. 예. 그러니까 법인세가 높다는 일본도 23.2%입니다. 예, 홍콩이 16.5%고요. 대만이 20%입니다. 예,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게 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법 인하와 함께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뭐 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이 뭐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맞습니다. 사실 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결국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이거 인하해야 되느냐, 인하 폭에 대한 이견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특별법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첨단 산업 특별법이 있고 또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특별법.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죠. 이 부분은 상임위를 통과한 거죠? 예, 어제 통과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조항이 반도체 시설 준공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특화단지 조성 단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예타 면제를 또 공기업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최근에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고요. 그 조세특례 제한법은 세제 혜택으로 투자를 활성화하자라는 조항이고, 그 세 공제율이 대기업이
20, 25, 3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예, 예. 이제 이것이 대만이 현재 15%에서 25% 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인재 양성 확대인데, 예, 예. 그 첨단 전략 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그 일반 직업계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예. 또 첨단 대학에도 첨단 전략 산업 학과 정원 조정을 통해서 확대하고, 또 가르칠 사람이 없는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또 겸직이 허용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서 이제 인력 양성이나 특화단지 인허가가 이제 간소화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하는 부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금투세 또 종부세 이런 이슈로 해서 계속 그 소위가 파행 중인데요. 예. 이제 가장 큰 쟁점인 이런 첨단산업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인데, 이게 패키지법으로 함께 통과가 돼야 국가 첨단 산업 특별법하고 또 조세통계 제한법이 함께 통과가 돼야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연 없이 또 투자 촉진의 어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양영자 의원의 이름이 오늘 언론에 여러 번 오르내렸습니다. 박지원 예. 전 국정원장의 이제 민주당 복당 결정과 관련해서 복당 이제 보류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김의겸 의원이 박지원 원장 외에도 많은 분들에 대한 복당 심사 의결권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하면서 양양자 의원도 이 복당 신청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의원님은 뭐 이미 복당 신청은 철회하신 거죠? 예,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아침에 저도 그 언론 기자분들의 전화가 빗발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이게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양 의원께서 이 복당 신청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돌게 됐죠? 이게 참.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그 당사자 조사 한 번 없이 제명 의결을 한 상황하고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당 신청 철회를 했으면 만약에 당원 자격 심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의사를 물어왔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예. 또 그 두 번째 김의겸 대변인께서 그 복당 신청 신청이나 철회를 문서로 한다고 돼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급히 그 당원 단계를 찾아봤습니다. 예. 네, 복당 신청은 있지만 철회하는 문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또 어제 당원 자격 심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복수의 그 위원분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 이름이 나온 적은 없다고 하는데 복당 불허로 올라갔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지 이런 그 절차적 어떤 하자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대표께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양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에는 뭐 이번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 해프닝에 대해서 민주당에는 민주 또 실력도 없고 또 미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네. 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메시지가 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다. 그래서 첫째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당 대표의 메시지가 희화화되고 힘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느라고 미래 아젠다를 전혀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예.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대 야당의 포용력이 좀 사라졌다.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해서 협치가 실종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계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네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계륵이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리스크다. 이재명 대표 자체가 민주당의 위험 요인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유무죄와 상관없는. 상관없이. 예.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